예. 근데 핵실험장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제 뭐 전혀 몰랐던 겁니까? 남편이 핵실험 같은 거에 관련된 일을 했다 이런 거를? 그런 이야기는 안 했고요. 남편이 조금 좀 깨신 분이라서 외국의 소식을 많이 듣고 계셨어요. 남편이 이제 그 라디오를 그 산골에서 자기가 자체로 조립해가지고 주파수를 맞춰서 외국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 나보고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었는데 KBS 방송을 들었는데 남자분이 둘이 이렇게 토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핵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방송에 계속 우리한테 강연을 하는 건 뭐라 하면은 북한이 있지도 않은 핵을 가지고 남조선 계례도단과 뭐 이 미국은 북한에 있지도 않은 핵을 핵사찰을 하겠다고 계속 고집한다. 뭐 이런 강연을 계속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핵이 없는데 왜 핵이 있다고 말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때 우리 핵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툭. 또 남편물이 툭. 나는 놀라서 무슨 소리야 나 이분이 아프더니 조금 잘못되나 그냥 그랬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그 당시에 관영 조선중앙통신으로도 보도를 했고 또 외무성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바로 풍계리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풍계리가 나오면서 지진이 거기서 처음에는 감지가 됐고요. 인공 지진파가.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 추산을 해보고 북한에서 발표 나오니까 핵실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고요. 사실 이 핵실험이 지금은 우리가 6차례나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또 북한 핵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다 보니까 그냥 핵이 있구나 이러지만 이때 1차 핵실험 때의 충격은 정말 말도 못했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실제로 할 거라는 거 별로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고요. 북한이 결국은 핵과 관련한 레드라인을 넘어갔고 그 뒤로 우리는 비핵화 정책을 지금까지 이제 이어올 수밖에 없었고 북한 주민들도 결국은 이제 핵 실험 소식을 들으면서 풍계리라는 데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니라고 없다고 계속 그랬는데 실험했는데도 제대로 된 실험은 아니었다고 또. 네. 근데 맞아요. 근데 사실 1차 핵실험은 완벽히 성공한 핵실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차 핵실험 직후까지도 사실은 국제사회가 마음 먹고 북한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거나 또 다른 수단을 했으면 북한 핵시계를 뒤로 돌릴 수 있는 여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1차 핵실험이 100% 완벽한 핵 성공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각 나라에서 관측을 해봤는데 핵실험과 반드시 수반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공 지진이에요. 왜냐면 이제 지하 핵시설에서 핵물질을 폭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격파가 일종의 어떤 지진 현상처럼 관측이 되는 거죠. 주변 국가들에서 1차 핵실험 당시에 이제 지진 강도를 측정했는데 한 3.5 진도의 지진이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됐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이제 중국 등에게 4킬로톤 분량의 핵폭발을 할 거다라고 예고를 해줬어요. 그런데 실제 1차 핵실험에서 폭발된 양은 1킬로톤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원래 계획했던 것의 4분의 1, 25%밖에 핵폭발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핵분열이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핵물질이 다 소모되지 않았고 불완전하게 그 지하에 핵물질이 남아있다면 완벽하게 북한이 통제하지 않는다면 이게 지하수나 토양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핵물질이 누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사회가 불안한 마음으로 그때 1차 핵실험을 봤던 거죠. 근데 어찌됐건 이 1차 핵시험 당시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놀란 건 사실이에요. 그럼. 근데 앞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상 북한 주민들은 뭐 별다른 어떤 반응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땠습니까? 한국에 오니까 뭐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 하는데 이게 1차, 2차 이렇게 따지기는 어려운 핵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계속 무엇인가 계속 발파를 했어요. 땅굴을 파괴해서 발파를 했던 무슨 연습을 했던지 간에 계속 발파를 했어요. 아침 새벽인데 이렇게 무엇인가 창문에 탁 맞고 떨어지는 거야. 검은 물체들이.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문 열고 나가니까 뭐냐면 이게 새들이 맞고 탁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날아가다가
스르륵 새들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저 날아가던 새들이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진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막 배디지 막 이렇게 죽어가. 그래서 아 이거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물에 그 풍계리 맑은 물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물에 산천어가 많았거든. 근데 산천어가 확 막 배 뒤집고 다 떠올랐어. 산천어가.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무지하냐면 그 반디를 너도나도 만드는 거야. 이게 그 바구니 잡는 거 있잖아요. 뜨는 거. 그 거기 뜨니까 배고팠잖아요. 당시에 못 먹고 힘들고 하니까 그거를 다 떠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서 먹는 사람 진짜 막 좋아라고 어떤 그런 네. 생각도 나고. 정말 듣고도 믿지 못할 얘기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평강시만 겪은 게 아니라 탈북하신 분들의 증언에 의해서 나온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문이 돌았겠습니까? 뭐 속칭 귀신병이 돌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자, 이만갑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가 나서부터 길주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 56년간 길주에서 살았어요. 1961년도 태어나서부터 2011년도까지, 그러니까 신살 한 50살까지는 거기서 정착했지. 남대천에서 내려오는 해산, 그 양강도에서 내려온 물이 그 풍계리를 걸쳐 내려오거든. 그 남대천이 물이 엄청 맑고 좋아요. 우리 길쭉은 시민들이 상수도 문제를 거기 그 물에 지금도 먹고 있는데, 거기서 산천어를 잡아서 바로 제품을 올려갔어요. 산천어가 없어지고 그렇게 흔하던 송이가 그 풍계리 쪽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풍계리 다음 역전이 그 사도라는 역전이 있어요. 뱀 사자에다가 그 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곳을 사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생각할 때 핵실험 한다면은 뱀을 보지 못할 정도로 없어졌단 말입니다. 주변에서 이름 모르게 그 아프거나 그런 현상들은 좀 겪어봤습니다. 제 나이 또래들은 현재까지 목숨을 연명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위암이요, 폐암이요, 무슨 간암이요, 치장암이요, 이런 걸 내고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지. 어머나. 길쭉은 병원에서는 진단도 못 내리고, 도병원에 가도 진단 못 받고, 중앙병원에 가야만이 암 진단 받는데 말기 돼야만 진단 받거든요. 그래서 두세 달 뭐 있건 다 죽고 그래서 그랬어요. 민간요법을 내고서 앓는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다가는 정 낫지 않고 하면 이게 귀신뼈에 매다고서 점제들 집에 찾아가서 저무치면 점제들이야 또 돈을 조금 재주고 한무야 이게 무슨 조상탈이요 무슨 탈이요 하면서 귀신이 무속에 물러가라 어쩌라 하며 그러고 있죠.